자, 대한항공이 나왔습니다. 저희 오늘 리오프닝 주식으로 얘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방점을 찍는 느낌이랄까요? 자,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도 그럴지 궁금합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은 사실 저희 리오프닝 주식 얘기하면서 탑픽으로 또 많이 얘기들을 네.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탄력이 아주 막 잘 나오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여행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는 추세죠. 이전과 그렇죠. 비교했을 때 네, 훨씬 추세죠. 네네. 탄력을 기대해 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11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2,936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19.32포인트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62%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3.32포인트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5%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종목들이 올랐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여행 항공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 낙폭을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외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고요. 오랜만에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92.6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7.3원 하락을 했는데 원래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게 맞는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점은 강달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강달러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미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축소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전날 코스닥 시장에서 MPSM 그리고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제넥신, 신라젠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특히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업체인 MP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외에는 알테오젠과 제넥신, 신라젠 즉 바이오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LNF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위메이드와 나노신소재, 다우데이터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나노신소재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파라다이스와 케어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알테오젠, MP 오스코텍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에 파라다이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혈당 조절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케어젠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역시 2차 전지 양극재 쪽인 LNF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SM, 유프렉스, 성강밴드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저희가 앞서 뷰티풀 굿머니에서는 순매수하는 종목군들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매도 종목들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화학 시장의 특징이 한눈에 보여요. 네, 맞습니다. 요즘 2차 전지는 요즘 팔고 있지만 차익 실현이니까 계속 관심 가지는 관점 나타내고 계시지만 많이 올랐었던 좀 종목들 계속 팔고 있고 맞습니다. 매수 종목군들의 색깔이 확 바뀌어서 어제는 또 리오프닝에 이어서 강조하고 계신 메타버스 네. 이번엔 NP가 또 추가됐네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광의의 의미에서 메타버스로 볼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또 신라젠과 제넥신, 오스코텍의 이 바이오 관련주들도 편입이 됐습니다. 네네. 저희 제약바이오도 내년에 JP모간 컨퍼런스 앞두고 또 좋을 거란 얘기들도 있었고 오스코텍은 어제 한 거의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꽤 오랜만에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이 추세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봤었는데 어떨지 함께 또 지켜보시죠. 네. 자, 특징 섹터와 테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았죠.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면세점, 외국인 카지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시진핑 같은 경우 내년 2월 달부터 춘제 이후 2월 달부터는 제로 코로나도 전면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리오프닝 종목은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들이 어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자회사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넥스트칩과 칩스앤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자율주행 밸류체인 종목들이 좋았고 그리고 어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의 XR 헤드셋이 원래 기존에는 내년 4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내년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 나무가, LG이노텍 등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셀 기기는 내년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하시면서 미리 좀 관심 갖자고 네. 하셨잖아요.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투자 의견 수정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십니까? 지금 일단 급락한 상황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존 보유 비중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악재가 시장에 녹아든 이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내년도에는 엑셀 헤드셋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십시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중국 10대 방역 완화 지침이 곧 발표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PCR 검사 대상이 대폭 감소하고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허용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앞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내년 춘제 이후 2월 이후에는 제로 코로나가 전면 폐기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요. 그리고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이동 장벽도 이번 달 10일부터는 폐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에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피부 미용 기기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여행, 항공,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라든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의류업체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의류 OEM 업체인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그리고 MLB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FNF가 있겠고, 그리고 백화점 쪽에서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이마트, 그리고 편의점 쪽에서는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리오프닝 주식 가운데 왜 의류주는 포함이 안 되냐라고 하면서 의류주들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좀 물려 계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왜 안 움직였고 지금 시점에서 또 의류주를 소개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류 업체들이 못 움직였던 이유는 지금까지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내년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객사 주문 오더컷이 주문 감소가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까지의 주가 발목을 잡았는데,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리오프닝 이후에는 피부 미용과 화장품에 관심을 쏟는다면 가장 손쉽게 스스로를 꾸밀 수 있는 게 바로 의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주문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매우 높은 의류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괜찮다. 리오프닝 주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는 말씀이신데 종목은 어떤 게 가장 매력 있어 보입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16일 날에는 의류 OEM 업체로 한세실업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차트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해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신발, 백팩 등 전문으로 하는 OEM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한세실업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세실업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고환율 수혜도 톡톡히 누렸고요.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조 1,623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46.2%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도 22.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759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7%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32.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4% 나오면서 한세실업보다 2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주 증가에 따른 수율 개선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강달러 부분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이유는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고객사의 주문량 감소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고환율의 수혜를 얻었다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도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실적과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 36,650원 저점을 찍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PER 밸류에이션이 4배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6배이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PER 밸류에이션이 6.5배였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4배는 너무나도 저평가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감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이고요. 따라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가는 52,000원까지 일단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영업무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살아나면 영업무역도 괜찮아질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환율, 지금은 환율 많이 떨어졌지만 고환율 시대에 가장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갔었는데 미국 소비 좋아졌죠. 환율 계속 높았죠. 네. 근데 영업무역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펀더멘털 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 주지 못했습니다. 주가 수익률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해소가 돼야 오를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고객사 주문 오더컷이 나타날 거다라는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음봉도 양봉도 길고 윗꼬리 계속 길게 달리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인데. 수급적으로 보시면 예. 변동성이 큰 이유가 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들어왔다 빠르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영업무역 단타 치고 나가나요?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가 구간에서는 빠르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외국인들도 지금 내년도 경기 침체에 따른 고객사 주문 감소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상승할 때마다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구간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졌던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52,000원 짧게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업무역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전해주시죠.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 뉴스인데요. 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K스페이스를 출범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대표적으로 K스페이스에는 국내 227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1950개 파이프라인이 등재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에서는 알테오젠을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기존의 2020년 이후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임상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장기간 침체기에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달 내년 1월 달에 개최되는 만큼 이제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는 기존의 2차 전지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조금 식상하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 관련 종목으로는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보로노이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위에 표시해 놓은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와 보로노이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틈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이 가운데에서 그럼 오늘은 무슨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ABL 바이오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예.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플랫폼이 있죠.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랩바디 I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야,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그랩바디 B 플랫폼입니다. 그랩바디 B 플랫폼은 바로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이중항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뇌는 약물도 독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약물이 뇌에 직접적으로 투여해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랩바디 B 같은 경우는 항체를 두 가지 붙여가지고 이제 뇌에 약물을 투입을 하는데 아래쪽에는 BBB 셔틀 즉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항체를 붙이고 그리고 위쪽에는 병원을 치료하는 항체를 붙여서 BBB 셔틀이 뇌혈관 장벽을 열어주면 위에 붙어 있던 항체가 투입을 해서 뇌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1월 달에 그랩바디 B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약 파이프라인인 ABL301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0억 6천만 달러이고요. 하나로는 약 1조 2,720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 금액은 7,500만 달러이고 하나로 약 900억 원이고 단기 마일스톤은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540억 원 규모인데 즉 올해만 선급금으로 ABL 바이오에 들어오는 금액이 약 1,440억 원입니다. 계약금 대비 11% 비중이고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계약금 대비 선급금으로 받는 규모가 약 2% 내외에 불과한데 ABL 바이오는 11% 수준의 선급금을 받았단 말이죠. 그만큼 ABL 바이오가 사노피와 계약을 잘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랩바디 B 플랫폼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 사노피아의 계약을 토대로 이제 추가적인 계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난 10월 저점인 17,050원을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저점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내년도 ABL 그래프바디 B 플랫폼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목표가는 28,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스터디를 많이 하신 것이 너무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공부 열심히 그래프바디 B, 했습니다. 예, 네. 진짜 의학 박사 같았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 차례로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소개도 좀 계속해 주세요. 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